자, 커스텀 훅 구현, 고급 주제고, 초급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입력 폼 구현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는 리액트 훅 폼이라는 라이브러리고, 일단 초급 때는 이런 라이브러리 사용법부터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리액트 훅 폼 같은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설명해주는 강의나 유튜브, 책, 책은 요즘 별로 없다. 강의를 유튜브나 인강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또 블로그 글도 좀 많고. 그런데 이런 커스텀 훅,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바로 커스텀 훅인데, 이런 라이브러리 내부 구조나 개발 방법을 설명하거나 그런 책이나 강의는 거의 없고, 그래서 커스텀 훅을 구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중고급 개발자인데, 이 부분이 좀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커스텀 훅을 개발할 수 있으려면은 이런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잘 알아야 하고, 또 리액트 내부 메커니즘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좀 쉽게 구현하기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게 커스텀 훅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초급 때는 이런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배우는 게 더 바람직한데, 어차피 내가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이 유튜브만 봐도 많이 나와. 인강도 많고. 그래서 굳이 나도 또 저걸 설명해야 되나. 그거보다는 커스텀 훅 라이브러리 개발하는 방법을 설명한 책이나 인강은 없으니까, 요런 거, 없는 자료, 없는 부분을 내가 차라리 하는 게 낫죠. 초급은, 요 내용은 지금, 리액트 초급인 학생은 이 내용 들을 필요 없고, 나중에 생각이 나면 와서 초급 뗀 것 같다 할 때 들어와서 찾아봐서 다시 들어보거나 공부하면 되고, 지금은 이거 인강이나 유튜브에서 리액트 훅 폼 이거 사용법 찾아봐가지고 공부해서 구현하는 걸 추천해요. 더군다나 요즘은 인공지능이 구현도 해줘. 내가 또 나도 이거 구현해야 되나, 강의해야 되나 하다가 안 하기로 한 이유가, 인공지능도 구현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는데 굳이 나까지. 오케이. 자바스크립트 문법. 이거 문법 얘기할 때 언뜻 설명한 것 같은데, 이게 스튜던트 객체점 젠더 속성을 이렇게 구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드물지만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야. 여기 이때는 속성명을 그냥 따옴표로 안 묶고 적어주지만, 이렇게 구현할 때는 속성명을 따옴표로 묶어야 돼요. 이런 문법이 필요한 경우가 자바스크립트 구현할 때 종종 있어요. 가끔. 그래서 이 문법이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이 속성명이지, 마치 이것처럼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지만, 마치 이 부분처럼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올바른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자, 이 문법을 활용해서 이 부분도, 여기를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법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문자열이니까 이 문자열을 변수나 아니면 다른 객체의 속성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여기가 on change 이벤트고, 여기가 그 이벤트 객체, 이 화살표 함수의 파라메타 이게 이벤트 객체예요. 이벤트 객체점 target, 이게 그 이벤트가 발생한 태그 객체를 말해요. 그 태그 객체의 점 네임이 이거야. 이게 이 태그, 이게 지금 버추얼 돔 객체잖아. JSX 문법으로 구현한 버추얼 돔 객체인데, JSX 객체라고 해도 되고, 그 객체의 name props, 이게 속성이죠.
네임 속성값이 젠더라는 문자열이죠. 이 점 타겟이 바로 이벤트가 발생한 객체를 말해요. 요 객체를 말해요. 이벤트가 발생한 게 요 객체니까 요게 지금 실행되고 있잖아. 그거에 네임 속성값, 즉 요 값을 말해요. 젠더. 그러니까 이게 젠더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젠더니까. 자, 이걸 활용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남자도 여기다 남자라고 이렇게 적어줘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돼요. value는 남자라고 적어주고 2점 target value. 자, 2점 target name이 요거고 2점 target value는 요거죠. 2점 target이 바로 이벤트가 발생한 요 객체니까. 자,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 문법 부분이고 자바스크립트 객체 속성 문법. 자, 그러면 이 구현을 이렇게 구현해 줄 수 있어요. 여기 요 이 젠더 부분을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 부분을 네임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 다 네임을 적어줬어요. 여기 네임 또 여기도 네임 여기도 네임 여기도 네임을 다 적어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그 속성명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부 다 2.target.name으로 싹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여기 남자 여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 부분도 그 value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고 2.target.value로 또 바꿔줘요. 여기도 2.target.value 2.target.value 그리고 value는 여기 남자 여자 여기다 적어주고 왜 이렇게 했냐면 자, 그렇게 바꿔준 이유가 이 노란색 코드를 보면 input type input type radio의 이 노란색 부분이 똑같죠. input type 체크박스 이렇게 생겼고 select 태그의 그 노란색 부분, input type 텍스트의 노란색 부분. 자, 이제 이게 스튜던트니까 여기 set 스튜던트, 스튜던트라고만 이 스튜던트만 빼면 이게 스튜던트를 입력 폼이든 프로덕트 입력 폼이든 북 입력 폼이든 이 노란색 코드가 언제나 그 스튜던트, 프로덕트, 북 그것 부분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대로인 거죠. 이 노란색 부분은 그렇게 지금 비슷비슷한 코드가 많으니까 코드를 똑같이 가급적 똑같은 형태로 변경하려고 이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활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노란색 코드가 서로 매우 비슷해졌기 때문에 노란색 코드를 왜 똑같이 만들었냐면은 똑같은 함수는 추출해가지고 공유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핸들러라는 노란색 함수들을 핸들러라는 함수로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구현하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는 onChange 이 노란색 부분이 다 핸들러라는 함수로 추출돼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 핸들러 하나 구현했어요. 이게 노란색 부분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input type 텍스트일 때 이렇게 생겼고 input type radio일 때 이렇게 생겼고 그쵸? input type 체크박스일 때 이렇게 생겼고 그런데 input type 텍스트하고 input type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똑같아요. 여기 parse int는 데이터가 스트링이면 parse int 할 필요가 없고 데이터가 스트링이 아니고 넘버니까 parse int 한 거고 이건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parse를 하느냐 안 하냐 이 부분만 이 부분이 달라진 거고 이건 그 태그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죠. 그렇지만 태그 부분만 놓고 보면 input type 텍스트 그러니까 좀 이거하고 이거 보면
얘도 넘버니까 요거랑 똑같잖아. 똑같죠. 자, 이렇게 똑같게 만든 거예요. 유형별로. 그래서 유형별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니까 좀 분기는 해야 돼. 자, 여기 체크박스일 때는 요거였고 요거였죠. 여기 다시 올라가 봐서 체크박스일 때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요거잖아, 요거. 그 파라메타 2가 있고 본문은 세스턴트하고 또 요거 요대로가 여기 파라메타 어디 갔어? 핸들러. 파라메타 2 여기 있고 체크박스일 때는 요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타겟 트랙드였죠.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라디오도 똑같구나. 얘하고 얘도 라디오하고 인풋 타입 텍스트도 똑같네. 그쵸? 값이 스트링일 때는 이렇게 값이 그 넘버일 때는 이렇게 넘버냐 스트링이냐 그거 빼놓고는 똑같죠 지금. select 요거 라디오 똑같잖아. 체크박스 빼놓고 나머지 4개는 똑같네. 그 넘버냐 스트링이냐 그것만 빼놓고는. 자, 그래서 분기 input type 2점 타겟 아까 얘기했죠? 2점 타겟이 그 이벤트가 발생한 그 태그 액체를 말한다. 그거의 타입이 있어 여기 타입이 있잖아. 텍스트, 넘버, 라디오, 체크박스 얘만 타입이 없네. 아무튼 그 타입이 체크박스일 때만 요거고 나머지 라디오든 텍스트든 넘버든 아니면 태그가 실렉트든 그건 이런 형태인데 만약에 데이터의 타입이 넘버일 때는 요거요. 여기가 넘버 해도 돼요. 그 parse int는 parse int, parse double 그거 그 두 개 넘버 똑같아요. parse int는 소수점 아래를 다 버려버리는 거고 넘버는 넘버하고 parse double은 소수점 아래를 안 버려요. 그 차이야. 여기를 parse double 해도 되는데 인티저일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parse double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냥 넘버가 적절하죠.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parse int는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파라메타 타입을 선언했는데 선언 안 하니까 파라메타 타입을 제대로 선언하려면 귀찮아. 뭔가 타입스크립트 문법 잔뜩 써야 돼요.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또 여러분이 더 헷갈릴까봐 그냥 파라메타 변수 타입은 any는 타입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n이라고도 안 적어주니까 그 막 컴파일 그 에디터에 빨간 줄 밑줄이 경고가 뜨더라고. 에러까지는 아니고 그 경고가 보기 싫어서 n이라고 붙여줬어요. 정확한 타입을 적어주면 좋지만 좀 장황해. 그것까지 적어주면 여러분이 아마 더 헷갈릴 거예요. 오케이. 먼저 target.name 이해되죠? 그 객체의 name 값을 꺼내는데 이 as도 타입스크립트 문법이에요. 타입 캐스팅 하는 거야. 어떤 타입으로 타입 캐스팅 하냐면 key of student. 이 문법은 안 배웠다. key of student가 그 스트링인데 이 경우는 스트링이에요. 왜냐하면 스튜던트의 key of 스튜던트가 이 스튜던트예요. 스튜던트 타입의 키를 말해요. 키라는 건 이걸 말해요. 이거. 요 문자열 중에 하나다라는 타입 선언이에요. key of student가. 이거 타입스크립트 고급 코드에서 종종 나오는 이런 문법이니까 이거 외워두세요. 초급일 때는 몰라도 되지만 중고급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알아둬야 되는 문법이에요. 어떤 타입의
객체 타입의 키, 요거 스턴트 객체 타입의 키, 이것 중에 하나다. 뭐가? 얘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네임이거나 age이거나 젠더거나 enrolled거나 디파트먼트 아이디거나 그것 중에 하나다 라고 타입을, 이건 타입 선언이 아니고 타입 캐스팅 형 변환을 한 거예요. 원래 요거의 타입은 스트링이라고 아까 했죠. 2.target.name, 2.target.name, 2.target.value, 이거 다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인데 그 스트링을 요런 타입이다 라고 타입형 변환을 한 거예요. 이 문법 메모에 좀 어려운 문법인데 기억해 두기 바라고. 오케이. 자, 이러려고 이렇게 추출하려고 여기서 똑같은 형태로 만든 거예요. 이게 아 어디 갔지? 요런 식. 어디 갔어? 요거 이렇게 만든 게 저걸 하려고 중간 단계로 이렇게 한 거야. 중간 단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근데 이게 편해졌다는 느낌이 아직 안 들지. 근데 이것도 역시 중간 단계예요. 또 이걸 또 뭔가 더 하려고 이렇게 일단 추출을 했는데 이렇게 외부 함수로 전역 함수로 뺐어요. use to form, 여기 노란색 부분을 그대로 끌고 나갔어요. 본문 그대로 끌고 나갔어요. 본문은 그대로 끌고 나갔고 그대로예요, 본문은. 근데 이게 타입스크립트니까 타입을 선언해 줘야지. 이 부분이 좀 어렵지. 타입스크립트 문법. 그래서 init value는 스튜던트 타입이고 리턴 타입은 이거 배열이란 얘기죠. 배열인데 배열의 아이고 이거 못하났다. 배열의 첫 번째 원소는 스튜던트고 두 번째 배열의 두 번째 값은 요런 타입인데 요런 값이 뭐냐면 그 이것도 외워두세요. 참 외울 순 없고 메모해 두세요. 그 요거 useState가 리턴하는 값, 그다음에 두 번째가 setter 함수죠. 이 함수의 타입스크립트로 구현하다 보면 어떤 이런 것들의 타입을 써줘야 될 경우가 있고, 요 setter 함수의 타입이 뭐냐? 메모해 두세요. 요거예요, 요거고, 요 부분이 바로 값의 타입만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요. setter 함수의 타입이에요. 이게 useState setter 함수의 타입. 여기에 이 부분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 set된 값이 뭐냐? 이 경우는 set된 값이 스튜던트 객체니까 set student 그 useState가 리턴한 set student 그 setter 함수의 타입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타입이 요거의 타입이고 요 타입이 요거의 타입이야. 타입을 이것처럼 써줘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기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파라메타 any 타입의 파라메터 하나 있고 리턴 값은 없는 어떤 함수 타입이죠. 자, 이런 배열을 얘가 리턴한다. 자, use student form이 리턴하는 것은 배열인데 배열의 첫 번째 항목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고 두 번째 항목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고 하나 더 리턴하는데 세 번째 요것은 파라미터 어떤 함수의 타입인 거죠. 이런 함수 타입.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목 바로 요거 리턴했죠. 두 번째 항목 요거 타입이라고 그랬죠. 자, 세 번째 항목 어떤 함수를 리턴하는데 그 함수가 이 핸들러 함수의 타입이에요. 파라미터 타입이 이거고 리턴 값은 없지. 핸들러 요 함수를 리턴한다는 거죠. 즉 useStudent form
여기로 되돌아가 보면 지금 여기 노란색 부분에 use state를 호출해서 student, set student, 그다음에 handler 함수 구현했죠. 자, 요거 세 개를 리턴하는 함수를 이 노란색 코드를 추출했으니까 이거 세 개를 리턴해 줘야지. 그래야 여기다 student 사용하고 handler 여기다 사용하지. 리턴을 해줘야. 자,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이 이렇게 추출돼 나갔고 추출돼 나가면서 리턴 타입만 적어준 거예요. 그대로 나갔고 본문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걸 호출했어요. 그러면 리턴 값 그대로 리턴 받겠지. 리턴 받아서 스튜던트 여기 사용하고 핸들러 여기 사용하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려고 지금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거친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한 단계 더 가야 돼요. 자, 뭘 또 가야 되냐면 이 노란색을 use student form, use 뭐 product form, use book form 구현한다고 치면 뭐만 달라지냐면 여기 스튜던트만 프로덕트로 바꾸면 되고 또 스튜던트만 북으로 바꾸면 돼. 복붙하면 되죠. 근데 그거 귀찮지? 귀찮으니까 그럴 때 쓰는 게 어떤 또 문법이냐면 제너릭 문법이에요. 타입스크립트 제너릭 문법. 제네릭 문법. 자, 여기 요 구현을 유스 스턴트 폼이 아니라 이걸 뭐 프로덕트 폼 혹은 뭐 부크 폼 혹은 뭐 프로세서 폼 이거라고 친다면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이 색깔로 칠한 부분만 수정하면 돼. 이 노란색 부분은 이거 스튜던트는 뭐 프로덕트로, 셋 스튜던트는 셋 프로덕트로. 그다음에 여기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은 타입이죠. 스튜던트 타입을 뭐 프로덕트 타입으로 이렇게 바꿔야죠. 그런데 여기 스튜던트하고 셋 스튜던트는 이건 변수야. 컨스트 변수죠. 컨스트 변수. 이 변수에는 스튜던트 객체가 대입되고 이 변수에는 세터 함수가 대입되죠. 변수니까 이건 변수 이름일 뿐이에요. 변수 이름은 사실 뭐든 상관없어. 그런데 문제는 타입이죠. 이 타입이 어떤 때는 스튜던트 타입이어야 되고 어떤 때는 프로덕트 타입이어야 되고 어떤 때는 프로페서 타입이어야 되고 이렇게 타입을 파라메터로 넘겨줄 수 있느냐 그때 사용하는 게 지네릭 문법이에요. 그래서 지네릭 문법 공부하기 바래요. 커스텀 훅 구현할 때 필요한 문법이에요. 자, 그래서 스튜던트 타입을 이게 지네릭 타입도 파라메터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요. 이 T, 자, 스튜던트 부분을 타입 파라메타 T, 보통은 T 대문자 T를 많이 써요. 이게 타입이라는 뜻에서 여기 이 세 부분이 타입 파라메타 T다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게 지네릭 함수다라는 뜻에서 함수 이름 뒤에 지네릭 함수고 타입 파라메타 T가 있다라고 파라메타 타입을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이름 뒤에 이건 타입 파라메타 요건 그냥 함수 값 파라메타죠. 값 원래 있던 이 값 파라메타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알죠. 근데 지네릭 함수는 요 앞에 타입 파라메타도 적어줘야 해요.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그냥 변수일 뿐이라서 이름은 그냥 변수 이름은 아무거든 상관없어. 더군다나 이거 지역 변수인데. 그래서 그냥 무난한 이름인 value가 적절하죠. 자, 다 왔어요. 여기까지 하려고 쭉 거쳐온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스튜던트 에디트를 이렇게 구현하면 돼요.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은 이제 라이브러리에 넣어놓으면 되죠. 자, 이게 커스텀 훅이에요. 라이브러리에 넣어놓고 재사용할 수 있는 훅. 그래서 지금 입력 폼 커스텀 훅을 하나 개발한 거예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개발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다 알고 있다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못한다면은 그 문법 지식. 지금 여기까지 올 때 다 자바스크립트 문법만 타입스크립트 문법,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관건이었지.
리액트 내부에 뭐 심오한 얘기 이런 거 없잖아. 이 정도 훅 만드는 건 문법만 잘 알면 돼요. 자바스크립트 문법, 타입스크립트 문법. 오케이.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에 넣어놔야 되니까 이렇게 use my form.ts 파일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런 걸 커스텀 훅이라고 해요. 왜냐면 지금 use my form 이 함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줄에 use state 훅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이렇게 어떤 훅을 사용하는 함수도 훅 함수라고 불러요. 얘는 컴포넌트는 아니야. 어떤 함수야. 그런데 use state를 사용하고 있잖아. 본문의 앞부분에서. 그러면 얘도 훅이에요. 훅 함수 훅. 그래서 리액트가 기본 제공하는 훅이 아니고 내가 만든 훅이니까 커스텀 훅. 내가 만든 훅이다. 그런 뜻. 누군가 만든 훅이다. 그 말이에요. 기본 훅이 아니고. 그다음에 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본문에 어떤 훅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함수도 훅이고 이름을 use로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에러 나요. 빌드할 때. 혹은 아마 에디터에서도 빨간색 밑줄이 그어질 거예요. 그래서 훅 함수는 이게 본문에 다른 use 뭐뭐뭐를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함수가 훅 함수인데 훅 함수는 이름도 use로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훅을 호출하는 코드는 본문에 들어있는 이런 코드는 함수 본문의 앞부분에 위치해야 되고 if문이나 반복문으로 묶으면 안 돼요. 앞부분에 그냥 이렇게 떡하니 뭐 여러 개 있는 건 상관없는데 if문이나 반복문으로 묶으면 안 되고 앞부분에 좀 모여 있어야 되고 그런 규칙이 있어요. 자, 이제 use my form 훅을 이용해서 student edit 입력 폼을 구현하면 이렇게만 구현하면 되는 거죠. 편해졌지. 커스텀 훅을 이용해서 개발하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onChange는 그냥 핸들러 붙여주면 되고 요거 핸들러. 그 다음에 student, set student는 useState의 리턴 값하고 똑같은 거니까 useState 사용하듯이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name하고 value는 꼭 적어줘야죠. name, value 이거 사용하니까 name, value만 적어주면 되지. 얘는 value가 아니라 tracked. 체크박스만 name, checked고 나머지는 다 name, value, name, value, name, value. 얘도 name, value. select도 name, value. 다 name, value예요. 체크박스만 name, checked야. 그 name, value만 다 적어주고 얘는 name, checked 적어주고 그 다음에 onChange 핸들러 이렇게 적어주면 되니까 자, 입력 폼 구현하는 게 커스텀 훅 하나 만들었더니 그 다음부터 입력 폼 구현이 편해졌죠. 이런 게 바로 커스텀 훅을 만드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사실은 리턴 받은 set student는 여기서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쵸? student하고 핸들러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하나 사용 안 할 때는 여기 이렇게 빼도 돼요. 그렇지만 콤마는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이건 세 번째다. 두 번째는 사용 안 하니까 생략.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해도 여기까지는 중급이고 커스텀 훅을 만들 수 있는 중급. 여기까지 만들 수 있으면 중급 리액트 개발자예요. 그런데 고급 커스텀 훅이 여기에요. 여긴 진짜 좀 어려워요.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해요. 뭘 더 하고 싶냐면 훨씬 편해지긴 했지만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이거 매번 길게 입력하는 게 귀찮아. 너무 길어.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비슷비슷해. name value on change, name value on change, name value on change. 비슷하잖아. 여기도 name value checked on change, name value checked on change. name checked on change. 그래서 input type number, input type text, 그다음에 select 얘네들 비슷하고
input type radio 비슷하고 input type 체크박스 이렇고 이게 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다 이거죠. 서로 비슷하다. 서로 비슷한 이 부분 매번 다 만드는 거 귀찮다. 그럼 이 부분을 좀 편하게 자동화할 수는 없느냐? 좀 매번 이거 구현해야 되는데 귀찮아. 좀 편하게 어떻게 안 돼? 뭐 이럴 그걸 편하게 좀 개선하려고 커스텀 훅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귀찮아서 좀 편해지고 싶다면 커스텀 훅 만들면 되는데 이 문법을 활용하면 돼요. 이거 앞에서 설명한 문법인데 이렇게 이런 컴포넌트의 이거 앞에 강의에 설명했어요. 기억 안 나면 그 강의 다시 한번 열어봐요.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의 노트를 찾아보자. 어디 있더라? 어디에 있더라? 여기 있다. 3번 강의 노트에 11페이지 위에 있어요. 이렇게 구현해도 되지만 value 뭐뭐뭐, 컬러 뭐뭐뭐, 사이즈 뭐뭐뭐 그걸 객체로 이렇게 선언해 놓고 이렇게 전개해 버려도 돼요. 그러면 value 뭐뭐뭐, 컬러 뭐뭐뭐, 사이즈 뭐뭐뭐가 여기 전개에 들어가서 요거나 요거나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귀찮은 게 name 뭐뭐뭐, value 뭐뭐뭐 이렇게 적어주는 게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귀찮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문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전개해 버리면 또 간결에 좀 편해질 수 있죠. 지금 그걸 만들려고 해요. 이 문법. 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 이렇게 또 네임 뭐뭐뭐, 밸류 뭐뭐뭐 이걸 이렇게 매번 적어주는 게 아니라 전개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전개 연산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전개. 그래서 그 부분, 그 전개시켜줄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 register. 근데 여기 유형별로 노란색 여기 이게 텍스트 넘버 셀렉트는 이렇게 name, value, on change 이렇게 전개해야 되고 radio는 name, value, checked, on change 이렇게 전개해야 되고 체크박스는 name, checked, on change 이렇게 전개해야 되죠. 크게 세 덩어리죠. 자, 그래서 register 함수가 그 전개할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할 거예요. 자, 체크박스는 타입까지 기왕에 전개하는 김에 타입까지 타입 뭐뭐뭐도 있어요. 여기 타입 뭐뭐뭐 타입 여기도 타입 셀렉트만 없지 타입이 타입 이 타입까지 전개할 거예요. 기왕 전개하는 김에 그래서 체크박스면 타입 뭐뭐뭐 네임 뭐뭐뭐 체크드 뭐뭐뭐 온체인지 뭐뭐뭐 객체 라디오일 때는 타입 체크드 밸류 뭐 온체인지 체크드 밸류 온체인지 셀렉트일 때는 타입은 없지 셀렉트일 때는 네임 밸류 온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텍스트나 넘버죠. 텍스트나 넘버일 때는 이런 객체 전개할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register 함수 그래서 리턴 값이 늘어났어요. 하나 더 register 함수가 리턴이 돼요. 이 register 함수는 체크박스, radio, select 아니면 input type number, input type text의 그 props 전개할 props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해 줘요. 그 다음에 여기 전개할 때 여기 name 값 이건 이미 알고 있잖아. 이 name 값. 그 태그의 name 값. 그 태그의 value. 핸들러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값. 여기 타입 파라미터로 타입을 적어줘야 되고 name 전개할 name 값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일 경우는 value 값도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name은 key of t라는 타입의 key of 이거 앞에서 설명했죠. 이거 알아야 돼요. 앞에 설명했으니까 요 부분에 설명했었죠. 같은 거예요. 여기는 as니까
타입 선언이 아니고 요게 스트링인데 요런 타입으로 변환하겠다. as 연산자가 타입을 변환하는 연산자예요. 타입 변환 연산자. 이 스트링 타입을 요 타입으로 변환하겠다. 이건 콜론이니까 타입 선언이죠. 자, 아무튼 요 자세한 설명은 읽어보기 바라고 결국은 이렇게로 줄어들었어요. 자, 이 부분은 너무 좀 고급이니까 아마 내가 자세히 설명해도 이해 안 가는 학생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은 그래도 초급이 아니고 리액트를 공부한 뭐 리액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생일 텐데 이 부분까지는 좀 힘들고 여기까지 여기 17페이지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너무 어려워. 그냥 더 자세히 설명해봤자 너무 어려우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아무튼 이 자세한 이건 내부 설명까지는 너무 좀 어렵고 관심 있으면 직접 읽어보고 혹시 읽어봤고 궁금한 부분 있으면 뭐 언제든 질문하세요. 뭐 카톡으로 질문해도 좋고. 아무튼 여기까지 가려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굉장히 편해졌지. 지금 입력폰 구현은 이건 입력된 값 출력하는 부분이고 입력폰 구현은 이 부분이죠. 사실 이 부분도 배열을 가지고 생성하는 게 맞아요. 이 부분도 곧 개선할 거예요. 이렇게 네 줄이나 입력하는 건 낭비지. 사실 그래도 딱 이렇게 줄어들어 버린 거야. 입력폰 구현이. 이 옵션 부분이 한두 줄로 줄어드니까 결국은 한 이 정도 분량으로 입력폰 구현이 줄어드는 거죠. 굉장히 간결해지고 편해졌죠. 그래서 뭐 리액트 훅 폼 같은 거 혹은 뭐였더라? Z로 시작하는 뭐 밸리데이션 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폼 밸리데이션 리액트 Z로 시작하는 뭐 있죠. 그런 입력 폼과 관련된 그런 라이브러리들 사용법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이 등장할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강의에서 커스텀 훅 개발 얘기를 계속 할 텐데 밸리데이션 부분까지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그걸 이번에도 할까? 이번 학기는 어려운 거 빼려고 했는데 아무튼 부록이니까 오케이. 뭘 또 개선해? 이거 이 부분은 무시합시다. 오케이. 너무 멀리 갔네. 이 부분은 빼는 게 맞겠다. 오케이. 마칩시다.